혜미님 디올 알죠? 디올은 진짜 아니 제가 아무리 이제 브랜드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른다고 해도 아니 더 글로리 보셨죠? 네. 그 연진이가 왜 하도영의 이제 부인이 될 수 있었는지 맞아. 그 디오르 때문이잖아요. 저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샤넬이 없는 그 시점에 그 패션계를 섭렵한 디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샤넬이 주춤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땐 샤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전쟁에 피해를 받은 건데 그렇게 해서 샤넬이 위축한 그 시기에 바로 디오르가 혜성처럼 나타난 거죠. 디오르는 좀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대요. 샤넬은 샤넬과 약간 상반된 그런 가정 환경인 거죠. 그래서 좀 풍부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가족 사업을 좀 하시는 그런 집안에서 이제 자라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교계에 조금 잘 나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그 사교계도 주변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대요. 오, 예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과 접근성이 좀 좋았던 거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잘 소통이 됐고, 그러면 예술가와 소통이 잘 됐다는 건 어느 정도 그쪽에 뭐 지식이나 관심이나 또는 그 사고나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가 어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대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 죽음이 이제 아버지에게 영향이 좀 미쳐서 아버지의 사업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디오르가 이제 일생일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기를 겪게 된 거죠. 아버님 사업의 실패로 디오르가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나 봐요. 예술가의 활동이 좀 많았고 본인도 이제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그림을 좀 잘 그렸대요. 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잡지사나 이런 쪽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보내거나 그래서 신문사나 잡지사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기도 했대요. 일러스트레이터. 근데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발발해서 군에 입대를 한대요. 군에 입대를 해서 군 복무를 좀 하고 그리고 1940년대 그때 전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군 복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사업에 뛰어들어요. 본인의 이름을 건 패션 하우스를 세워요. 네, 되게 인기가 좋았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그런 패션이 전쟁이 끝났을 때 조금 우울하고 비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이 여자들에게 이 패션 쪽에 뭔가 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예전에 그 화려한 그리고 우아함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되찾자. 그러니까 여자의 관능미, 여자가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아함 이거를 소재로 그거를 되찾고자 옷을 만들었대요. 샤넬과는 완전 정반대인 거죠. 그게 이제 그 파리에서는 먹혔나 봐요. 그게 되게 여자들에게 호응을 좋게 했대요. 그래서 그 패션쇼가 끝나고 그 디오르가 보여진 선보인 그런 옷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뉴룩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대요. 전쟁의 그런 피폐함의 그런 마음을 디오르가 딱 채워준 거죠. 그러니까 관능미 그리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의상인 거잖아요. 네, 나의 그 숨겨져 있던 우울한 감정이 아닌 나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성공에 이제 가파르게 성공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샤넬이 떠난 그 자리를 디오르가 확 꿰차게 됐다.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샤넬과 마찬가지로 디오르도 이제 향수나 이런 쪽에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디올 향수 같은 경우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모양도 병도 이쁘고 색깔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러감들도 좋고 샤넬 넘버 5에 비하면 또 조금 이렇게 조금 정형화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반면 디올은 이렇게 곡선미가 철철 넘쳐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그가 추구하는 관능미 이게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은 뭐 샤넬 같은 경우에는 뭐 잘되다가 안 좋아졌다가 또 잘됐다가 뭐 이렇게 됐잖아요. 뭐 디올은 그런 게 없었나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디오르가 일찍 죽어. 그 프랑스에서 되게 좋은 훈장도 받고
있고 뭐 타임즈의 그 메인 페이지 장식도 하고 이게 이제 명성도 쌓고 부도 쌓고 사업도 확장하는데 안타깝게 조금 일찍 죽는 것 같아요. 1957년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빨리 성장한 것도 있지만 그걸 좀 제대로 노려보지 못하고 더 많은 확장을 하지 못하고 죽은 케이스인 거죠. 안타깝죠. 디오르 같은 경우. vient de perdre son créateur et son animateur. Décédé d'une crise cardiaque en Italie où il prenait un repos qu'il s'était interdit pendant des années, Christian Dior reçoit dans son hôtel parisien le dernier adieu de ses amis et collaborateurs. Sa disparition crée dans le monde un immense mouvement de sympathie et dans la mode un vide irréparable. 그 뒤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입센 노랑이 디오르의 디자이너로 이제 저 지금 소름 돋았어. 그래도 궁금한 게 어쨌든 디오르에서 많은 이제 디렉터분들이 지나갔는데 제가 알고 있는 디오르이 그 예전과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 입생노랑도 그렇고 입생노랑이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온 존 갈리아노 되게 유명한 그 디자이너 그분도 이렇게 이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명성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2015년에 그 첫 여자 디렉터가 그 이름이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이끄는 그 이제 디오르는 그 여성의 권리, 그다음에 페미니즘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패션이 이제 예전의 관능미보다는 조금 여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아 진짜 브랜드에서 많이 몰랐는데 이제 관심도 없었던 브랜드를 이제 하나씩 알려주니까 뭐 관심 없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많이 놀리더라고요. 모델이 그런 것도 모르냐, 이 브랜드 좀 알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직업 특성상.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되게 재밌기도 하고. 저도 덕분에 공부도 해서 새롭게 저도 아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공부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알게 돼서 더 좋고 맞아요. 그러면 이 브랜드도 알아볼까? 저 브랜드도 얘기해볼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떤 브랜드로 이야기를 할지 오늘은 말을 나눌까겠어요. 개봉박두가 없는 건가요? 궁금증 유발, 기대 심리, 네 그거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이제 이 시간만 기다렸다고 했는데 이제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좀 풍부하고 다양한 각도의 조금 더 알찬 그런 브랜드 이야기를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 저희가 또 즐거운 이야기로 이제 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또 이제 힙하게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